그녀의 삶은 정지된 그림 같았다. 매일 아침 소음 없이 똑딱이는 벽시계 소리에 맞춰 잠에서 깨고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아들 한지호가 잠에서 깨기를 기다렸다. 지호가 유치원에 간 후에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집에서 작업을 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하고 차분한 색감 위주였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은 모두 거절했다. 마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제안하는 것처럼. 그녀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했다. 변화는 늘 고통을 가져왔기에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상처라기보다 3년 전 한밤의 기억이 남긴 감정의 흔적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걸었던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 흉터는 마치 그녀의 과거를 봉인하는 인장처럼 그녀의 삶을 잿빛으로 물들이는 듯했다. 그녀는 늘 긴팔옷이나 팔찌로 그 흉터를 감추고 다녔다.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녀는 고독에 익숙했다. 아니, 고독을 선택했다. 그녀에게는 아들 지호가 있었지만 그 작은 아이의 존재는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빛이면서 동시에 그녀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가장 큰 이유였다. 그녀는 지호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여마, 작은 목소리가 정지된 공간을 깨웠다. 고개를 들자 지호가 쪼그려 앉아 그녀의 그림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지호는 여느 7살 아이와 달랐다. 그는 장난감 대신 책을 더 좋아했고 친구들과 뛰어놀기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즐겼다. 그의 눈빛은 깊고 때로는 어른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총명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런 지회에게도 결핍은 있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자신의 그림자만큼이나 길게 드리워지는 외로움을 느꼈다. 밥 먹자. 이수민은 붓을 내려놓고 지호의 손을 잡았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소리 없는 정막만이 흘렀다. 이수민은 지호가 좋아하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정성껏 만들어 주었지만 지호는 포크를 든 채 샐러드를 꾹꾹 누를 뿐이었다. 이수민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불안했다. 지호야,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이수민은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캔버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붓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 시각 서울의 가장 화려한 중심부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사무실. 한정혁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한스 테크놀로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젊은 총수. 그는 차가운 이성과 완벽한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오차 없는 계산과 논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의 시계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3년 전의 한밤의 기억에 갇혀 있었다. 그날 밤은 그에게 유일하게 계산과 논리를 벗어난 순간이었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했다. 뜨거웠던 눈빛, 숨막히는 향기,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은색 머리핀. 그는 그 머리핀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그 머리핀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그녀를 찾아 헤맸다. 그는 수십 명의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를 찾으면 텅 빈 그의 내면이 다시 채워질 것 같았다. 하지만 3년 동안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 대표님, 오늘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신제품 아크로폴리스 런칭에 대한 발표입니다. 한정혁의 비서실장 김민준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김민준은 준혁의 오른팔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은밀히 견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한정혁의 이복 형제였고 늘 한정혁의 뒤를 쫓아다녔다. 그는 한정혁의 모든 것을 질투했다. 그의 능력, 그의 재력, 그의 모든 것을. 그는 한정혁을 끌어내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알았다. 한정혁은 짧게 대답하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3년 전 그날 밤 그녀에게서 느꼈던 따뜻한 천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그날 밤 지호는 몰래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이수민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다. 지호는 몇 분 만에 코드를 능숙하게 조작하며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지호는 지난 몇 달 동안 이수민이 사용하던 데이트 앱의 정보를 해킹해 엄마에게 어울리는 아빠를 찾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엄마를 사랑해줄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했다. 지호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수많은 남성들의 프로필을 뒤졌지만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프로필이 있었다. 한정혁 35세 한스테크놀로지 대표. 그의 사진은 차갑고 냉정해 보였지만 그의 프로필에는 책임감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호는 한정혁의 프로필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이 사람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될 사람. 지호는 한정혁의 프로필을 클릭하고 그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의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민의 아들 한지호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랑 만나주세요. 엄마는 아주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제가 아빠를 찾아드릴게요. 메시지를 보낸 후 지호는 컴퓨터를 끄고 조용히 침대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 엄마에게 아빠를 찾아주는 것. 그는 한정혁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아빠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한정혁은 자신의 메신저를 확인했다.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민의 아들 한지호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랑 만나주세요. 엄마는 아주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제가 아빠를 찾아드릴게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정혁은 메시지를 보고 실소를 터뜨렸다. 이수민, 한지호. 그는 그 이름들이 낯설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3년 전에 그녀가 떠올랐다. 그때 지호의 메시지가 한 통 더 도착했다. 엄마랑 약속을 잡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엄마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헤헤. 한정혁은 지호의 귀여운 메시지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호의 메시지에 답장했다. 좋아. 그럼 네가 말한 이수민 씨와 만나고 싶으니 약속을 잡아주렴. 지호는 한정혁의 답장을 보고 환호했다. 그는 곧바로 엄마의 스마트폰을 몰래 꺼내 한정혁의 연락처를 저장했다. 그리고 한정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후 2시에 별다방에서 만나요. 우리 엄마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을 거예요. 아빠는 정장 입고 오세요. 멋있게. 한정혁은 지호의 귀여운 메시지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지호가 말한 대로 내일 오후 2시에 별다방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수민과 지호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시작되었다. 이수민의 스마트폰은 그녀의 삶처럼 조용했다. 알림소리 하나 없이 마치 잠든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이면에는 이수민이 전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바로 아들 지호가 몰래 해킹한 그녀의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지호는 밤마다 엄마가 잠든 후 침대 곁으로 몰래 다가와 그녀의 스마트폰을 열었다. 그리고는 한정혁 대표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지호예요. 우리 엄마랑 만나주시기로 한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한정혁의 답장은 즉각적으로 도착했다. 그래, 지호야. 내 엄마를 만나고 싶구나. 네가 정한 시간에 맞춰서 갈 테니 걱정하지 마렴. 지호는 한정혁의 메시지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한정혁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엄마에게 딱 맞는 아빠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한정혁의 프로필 사진을 보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아빠를 만난 것처럼 마음이 설레었다. 지호는 한정혁에게 엄마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엄마가 좋아하는 꽃, 엄마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그는 한정혁에게 엄마의 삶을 전부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수민은 이 모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삶이 잿빛 그림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일 있을 별다방에서의 만남이 지호의 우연한 장난으로 인해 벌어진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일 지호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그 아저씨에게 정중하게 사과한 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정혁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그와의 만남이 가져올 파장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지호의 순진한 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엄마, 내일 우리 별다방에 갈 거지? 지호는 아침 식탁에서 이수민에게 물었다. 응, 지호야. 엄마가 커피 사줄게. 지호는 케이크 먹을래. 이수민은 지호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내일 있을 만남이 가져올 결과가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지호와 단둘이서 평온하게 살고 싶었다. 다음날 오후 2시 별다방 앞. 이수민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약속 장소를 서성이다 문득 한정혁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졌다. 혹시 이상한 사람일까?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묘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이수민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3년 전의 한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뜨거웠던 눈빛, 숨막히는 향기, 그리고 그의 차가운 얼굴. 이수민은 그가 한정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돌리고 지호의 손을 잡았다. 지호야, 우리 그냥 갈까? 엄마 왜 그래? 우리 아빠 오실 거야. 지호는 이수민의 손을 뿌리치고 한정혁에게 달려갔다. 아빠 여기요. 지호의 목소리에 한정혁은 지호를 바라보았다. 지호의 얼굴은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한정혁은 지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3년 전의 한밤의 기억으로 가득 찼다. 뜨거웠던 눈빛, 숨막히는 향기,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서 떨어져 나온 은색 머리핀. 이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의 파편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을 그대로 빼닮은 소년. 그의 아들. 한정혁은 지호의 손을 잡고 이수민을 바라보았다. 이수민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있었다. 한정혁은 이수민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머리에서 떨어졌던 은색 머리핀, 그리고 그녀의 향기. 모든 것이 정확했다. 3년 동안 그가 찾아 헤매던 그녀가 바로 여기 있었다. 이수민 씨, 맞죠? 한정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이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맞아요. 저는 이수민입니다. 세 사람은 별다방에 앉아 커피를 마셨지만
그들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수민은 고개를 숙인 채 커피잔만 만지작거렸고 한정혁은 지호에게 눈을 떼지 못했다. 지호는 한정혁이 앞에 놓인 케이크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아빠, 이 케이크 맛있겠다. 지호의 말에 이수민은 깜짝 놀라 지호의 입을 막았다. 지호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한정혁은 이수민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저는 지호의 아빠가 맞으니까요. 한정혁의 단호한 말에 이수민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그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한정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3년 전의 한밤의 기억, 그리고 지호를 혼자서 키워야 했던 힘든 시간들을. 한정혁은 이수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죠? 당신은 내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다고 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었어요. 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죠? 한정혁의 말에 이수민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저에게 어떤 것도 아니잖아요. 이수민의 말에 한정혁은 분노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그날 밤 이후로 당신을 찾아 헤맸어. 그런데 당신은 내 아들을 낳고도 내게 한마디 말도 없이 숨어 살았다고. 내가 왜 당신에게 말해야 하죠? 당신은 그냥 하룻밤의 상대였을 뿐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내버려둬요. 이수민은 한정혁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한정혁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한정혁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어디가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한정혁의 비서실장 김민주는 한정혁의 메신저를 해킹하여 한정혁과 지호의 메시지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한정혁이 이수민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만남을 방해하기 위해 별다방으로 향했다. 그는 한정혁과 이수민 그리고 지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수민 그리고 저 아이는 한정혁 대표와 똑같이 생겼잖아. 김민주는 한정혁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여자는 우리 회사의 경쟁사 스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김민준의 말에 이수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김민준이 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한정혁을 바라보았다. 한정혁은 김민준의 말을 무시하고 이수민의 손을 꽉 잡았다.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어. 한정혁은 이수민을 데리고 별다방을 나왔다. 김민준은 한정혁의 뒤를 쫓아왔지만 한정혁은 김민준을 무시하고 이수민과 지호를 자신의 채 태웠다. 그리고 그는 이수민에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어. 이제 당신은 내 아내다. 그리고 지호는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은 이수민의 귀에 청천벽력처럼 들렸다. 그녀는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혁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다시 얽히기 시작했다. 한정혁의 차가운 선언은 이수민의 모든 저항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제 당신은 내 아내다. 그리고 지호는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운명의 선포였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이수민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몸은 그의 시선에 묶인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차에 올라탔고 그들의 목적지는
한정혁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였다.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에 자리하고 있었다.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낯선 감옥처럼 느껴졌다. 이곳에서 지호와 함께 살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한정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은 이수민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는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지호는 펜트하우스의 화려함에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수민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무서워. 아빠가 우리 지켜줄 거야. 지호의 순진한 말은 이수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숨기고 싶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 온 것이다. 이수민은 지호와 함께 한정혁의 펜트하우스에서 살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반지하 방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었고 지호의 유치원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한정혁은 이수민에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매일 저녁 그녀의 작업실에 찾아와 그녀의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값비싼 선물들을 사주었지만 이수민은 그의 선물들을 모두 거절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돈으로 사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왜 내 선물을 받지 않죠?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은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겁니까? 한정혁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민은 그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은 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당신은 저에게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어요. 저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내버려둬요. 이수민의 말에 한정혁은 분노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이수민은 지호와 함께 펜트하우스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지호는 정원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며 즐거워했다. 지호는 특히 보라색 튤립을 좋아했다. 그는 보라색 튤립을 보며 말했다. 엄마, 이 꽃은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 지호의 말에 이수민은 깜짝 놀라 지호의 손을 잡았다. 지호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 꽃은 엄마가 좋아하는 꽃이야. 지호는 이수민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니야, 아빠가 이 꽃을 좋아한다고 했어. 아빠가 그랬어. 보라색 튤립은 영원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지호의 말에 이수민은 온몸이 굳어졌다. 그녀는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의 머리에서 떨어진 은색 머리핀을 주워주며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 머리핀은 보라색 튤립처럼 아름답군요. 보라색 튤립은 영원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 헤맸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지 못했다. 지호의 아빠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이수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는 맨날 밤에 나한테 와서 얘기해줬어. 엄마가 이 꽃을 좋아할 거라고. 이 꽃이 영원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지호의 말에 이수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한정혁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지호의 순수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그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한정혁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한정혁과 이수민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자 김민준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한정혁의 뒤를 캐면서 이수민과 지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김민준에게 이수민은 사랑하는 형의 연인이 아니라 한정혁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는 이수민을 이용해 한정혁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계획은 교묘하고 치밀했다. 그는 이수민의 과거를 철저히 파헤쳤고 그녀가 한때 빚에 시달렸던 어려운 과거를 알아냈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한정혁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이수민을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으로 둔갑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한정혁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켜 한스 테크놀로지의 부사장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이수민의 과거 사진과 빚 독촉장을 확보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들을 언론에 흘려 한정혁을 궁지에 몰아넣을 준비를 마쳤다. 대표님 이수민 씨와 지호군의 존재가 언론에 노출될 경우 우리 회사의 이미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김민준은 한정혁에게 걱정하는 척 조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정혁은 김민준의 속셈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김민준이 자신의 이복 형제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깨지게 될 터였다. 한스 테크놀로지의 연례 자선 행사가 열리는 날, 연 회장은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언론인들로 북적였다. 한정혁은 이수민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연 회장에 들어섰다. 그는 그녀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여보 괜찮겠어 혹시?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수민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어. 한정혁은 이수민의 손을 꽉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정혁이 연설을 시작하려는 순간 연 회장 안의 대형 스크린에 이수민의 과거 사진들이 번갈아 나타나기 시작했다. 낡은 반지하 월세, 계약서 빚 독촉장, 그리고 총수에게 접근한 반지하 꽃뱀, 돈을 노린 사기극이라는 자막이 붉은 글씨로 번쩍였다. 이 모든 것은 김민준이 사설 탐정을 통해 수집한 정보들이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더욱 맹렬하게 터져 나왔다. 이수민은 충격에 온몸이 굳어졌다.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들이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듯한 치욕감에 휩싸였다. 김민준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정혁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형님 저런 여자를 옆에 두면 이미지에 타격이 큽니다.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잔인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한정혁은 김민준의 말을 무시하고 이수민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수민은 준혁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거대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녀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다시 예전처럼 조용히 숨어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 지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엄마 아빠가 지켜줄 거야. 그녀는 지호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혁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있었다. 이수민은 준혁의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녀의 등장에 연 회장은 다시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이수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셔터를 눌렀다. 이수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화면에 나오는 사진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저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쫓겨다녔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제가 그 시절을 숨기고 싶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수민의 솔직한 고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민주는 그녀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날렸다. 과거를 인정해봤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모두가 너의 실체를 알게 됐으니 너는 한정혁 대표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해. 하지만 이수민은 김민준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한정혁 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듬어 주었고 저와 제 아들을 세상의 빛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이수민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 회장은 숙연해졌다. 한정혁은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이수민의 손을 꽉 잡고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저도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그의 눈빛은 이수민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김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계획은 실패했다. 이수민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의 음모를 무력화시켰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연 회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수민은 준혁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혁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의 축복을 받으며 더욱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분노에 휩싸여 연 회장을 박차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공들여 준비한 계획은 이수민의 진심 어린 고백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다. 한정혁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그를 궁지에 몰아넣어 한스테크놀로지 부사장 자리를 손에 넣으려 했던 그의 야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에게 이수민은 단순한 정적의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린 원흉이었다. 내가 이대로 질 줄 알아, 박은하. 아니 이수민,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한정혁. 형님이라고 불렀던 당신도 내가 반드시 끌어내리고 말겠어. 김민주는 사무실로 돌아와 술을 마시며 분노를 사겼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한정혁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한스테크놀로지였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한스테크놀로지의 핵심 기술을 빼돌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한정혁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신기술 아크로폴리스의 설계도를 경쟁사에 넘기려 했다. 그는 이 계획을 통해 한정혁을 회사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복수하려 했다. 한편 한정혁과 이수민은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밤을 보냈다. 지호는 이미 잠이 들었고 거실에는 따뜻한 온기만이 감돌았다. 이수민은 준혁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시선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했다. 하지만 준혁의 따뜻한 품은 그녀에게 평화와 안도감을 주었다. 괜찮아.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하지 못해. 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수민은 준혁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혁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자신의 오랜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김민준의 음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다음 날 아침 한정혁은 회사의 기밀 자료가 유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배신자가 회사 내부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내부 조사를 시작했지만 모든 증거들은 미궁에 빠졌다. 김민주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한정혁은 회사의 시스템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이수민이 준혁의 옆에 다가와 말했다.
여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수민의 말에 한정혁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하지만 이건 회사의 기밀 문제야. 당신이 굳이 관여할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저는 컴퓨터와 해킹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어쩌면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수민은 준혁에게 자신의 숨겨왔던 재능을 털어놓았다. 한정혁은 이수민의 뛰어난 컴퓨터 실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이수민에게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보여주었다. 이수민은 능숙하게 컴퓨터를 조작하며 유출된 파일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였다. 한정혁은 이수민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놀랍군.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영원히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김민주는 이수민이 자신의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이수민을 찾아가 협박했다. 이수민 애씨,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당신 아들 지호의 목숨이 위험할 겁니다. 지호는 우리 회사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근처는 늘 위험해요. 당신이 계속 까불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김민준의 협박에 이수민은 온몸이 굳어졌다. 그녀는 지호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한정혁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이수민은 김민준의 협박에 밤낮으로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지호를 혼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매일 아침 지호를 데려다주고 데려왔다. 그녀는 지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의 협박에 굴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한정혁은 이수민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그는 이수민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고 그녀의 아픔을 짐작했다. 그는 이수민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김민준을 만나고 온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수민에게 말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 나는 네 남편이야.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이 느껴졌다. 이제 모든 것을 내게 말해줘.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야. 이수민은 준혁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혁에게 김민준의 협박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정혁은 이수민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내가 당신과 지호를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옆에 있을게. 그날 밤 한정혁은 김민준을 찾아가 그를 몰아붙였다. 네가 한 모든 짓을 알고 있어. 기밀 유출 협박, 그리고 이수민과 지호를 해치려고 한 것까지.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야. 김민준은 준혁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날렸다. 네가 증거라도 있어.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네 이복 형제고 한스 테크놀로지의 부사장이야. 하지만 한정혁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그는 이수민이 추적해낸 김민준이 유출한 기밀 자료와 그가 이수민을 협박하는 음성 파일을 내밀었다. 김민준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한정혁에게 달려들었지만 한정혁의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다. 이튿날 아침 뉴스에는 한스 테크놀로지의 부사장 김민준이 기밀 유출과 협박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대서특필되었다. 한정혁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밝혔다. 그는 이수민과 지호를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대중들은 한정혁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했고 그의 명예는 더욱 드높아졌다. 이수민은 준혁의 기자회견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혁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의 축복을 받으며 더욱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김민준 부사장의 몰락은 한스 테크놀로지 내부에 만연했던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는 계기가 되었다. 한정혁은 모든 진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이수민과 지호의 존재를 세상에 당당히 드러냈다. 대중들은 그의 용기와 진실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명예는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이수민 또한 그를 향한 모든 오해와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당당한 한스 테크놀로지 총수의 아내이자 지호의 엄마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김민준은 구속되었고 그와 공모했던 세력들 또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정혁은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회사를 지켰다. 모든 소란이 잦아든 후 한정혁은 이수민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그는 3년 전 그녀의 머리에서 떨어졌던 은색 머리핀을 건네며 말했다. 이것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고 싶었어.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당신은 항상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그 머리핀을 받아들였다. 그녀에게는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값진 보물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촐하고 소박했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지호는 신랑과 신부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동이 되었다.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신혼집은 이전에 이수민이 살았던 펜트하우스가 아닌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아늑한 2층 집이었다. 한정혁은 화려함보다는 따뜻함이 있는 공간을 원했고 이수민 또한 번잡한 도시의 중심에서 벗어나 지호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원했다.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그들의 사랑처럼 소박하고 아름다웠다. 이수민은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준혁의 제안에 따라 한스 테크놀로지의 자선재단 디자인팀에 합류하여 그녀만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는 예술가로서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의 그림에는 더 이상 잿빛 어둠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밝은 색채가 가득했다. 한정혁 또한 변화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사업가였지만 더 이상 차가운 가면 뒤에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퇴근 후에는 지호와 함께 놀아주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주말에는 이수민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그는 이수민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이수민과 준혁은 지호가 잠든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호가 아빠를 찾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정혁은 이수민의 손을 잡았다. 글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찾아 헤매고 있었겠지.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을 거고, 미안해요. 당신을 많이 미워했어요. 이수민은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 나도 당신을 많이 오해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한정혁은 이수민의 턱을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우리의 사랑은 운명이었던 것 같아. 지호가 우리를 이어준 것처럼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보듬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이수민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준혁이 있었고 지호가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민준 부사장의 몰락은 한스 테크놀로지 내부에 만연했던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는 계기가 되었다. 한정혁은 모든 진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이수민과 지호의 존재를 세상에 당당히 드러냈다.
대중들은 그의 용기와 진실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명예는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이수민 또한 그를 향한 모든 오해와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당당한 한스 테크놀로지 총수의 아내이자 지호의 엄마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김민주는 구속되었고 그와 공모했던 세력들 또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정혁은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회사를 지켰다. 모든 소란이 잦아든 후 한정혁은 이수민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그는 3년 전 그녀의 머리에서 떨어졌던 은색 머리핀을 건네며 말했다. 이것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고 싶었어.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당신은 항상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그 머리핀을 받아들였다. 그녀에게는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값진 보물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촐하고 소박했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지호는 신랑과 신부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동이 되었다.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신혼집은 이전에 이수민이 살았던 펜트하우스가 아닌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아늑한 2층 집이었다. 한정혁은 화려함보다는 따뜻함이 있는 공간을 원했고 이수민 또한 번잡한 도시의 중심에서 벗어나 지호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원했다.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그들의 사랑처럼 소박하고 아름다웠다. 이수민은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준혁의 제안에 따라 한스 테크놀로지의 자선재단 디자인팀에 합류하여 그녀만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는 예술가로서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의 그림에는 더 이상 잿빛 어둠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밝은 색채가 가득했다. 한정혁 또한 변화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사업가였지만 더 이상 차가운 가면 뒤에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퇴근 후에는 지호와 함께 놀아주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주말에는 이수민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그는 이수민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이수민과 준혁은 지호가 잠든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호가 아빠를 찾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정혁은 이수민의 손을 잡았다. 글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찾아 헤매고 있었겠지.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을 거고 미안해요. 당신을 많이 미워했어요. 이수민은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 나도 당신을 많이 오해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한정혁은 이수민의 턱을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보았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우리의 사랑은 운명이었던 것 같아. 지호가 우리를 이어준 것처럼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보듬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이수민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준혁이 있었고 지호가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울의 오후는 잿빛이었다.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고 빽빽한 빌딩 숲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힘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 거대하고 차가운 도시 한복판 한 모퉁이에 자리한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창문으로 희미한 빗줄기가 비집고 들어왔다. 그 작은 빛 아래 이수민은 붓을 든 채 멍하니 캔버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먹구름이 낀 하늘처럼 어둡고 깊었다.